이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전쟁터처럼 살아갑니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장애물과 맞서 싸우며 세상의 흐름을 내 뜻대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힘을 쓸수록 일은 꼬이고 더 집착할수록 원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2500년 전 중국의 현자 노자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치가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이깁니다. 노자는 이것을 무의자연이라 불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흐름을 타는 지혜입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내면의 갈등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와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노자는 묻습니다. 정말 싸워야만 하는가?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비우는 것이 채우는 방법이며 내려놓는 것이 진정으로 얻는 길입니다. 이 책은 노자의 눈으로 현대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을 찾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평온함을 발견하며 끝없는 욕망 속에서 진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을수록 삶은 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이 고대의 진리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시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늘어놓고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점검하며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을 올려야 하고 집에서는 완벽한 부모나 배우자가 되어야 하며 자녀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더 치밀하게 계획할수록 일은 꼬이고 더 강하게 붙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더 힘껏 밀어붙일수록 벽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움직여주지 않는 걸까요? 노자가 말한 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돈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는 법칙이나 규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원칙이 아니라 세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강을 보십시오. 강물은 목적지를 정해두고 그곳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계곡을 만나면 천천히 흐르며 평지를 만나면 여유롭게 넓어집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강물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낮은 곳을 향해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씨앗은 땅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누군가 저쪽이 더 좋은 땅인데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흙과 빛과 물을 받아들이며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를 흔들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억지로 계절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자라 거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 모습입니다. 도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되어가는 대로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행복하다는 기준을 정해두고 그 틀에 맞춰 자신을 밀어 넣으려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하며 몇 살까지는 결혼을 해야 하고 이만큼의 재산을 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갈수록 삶은 어긋나기 쉽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세운 계획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삶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세상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고 시간의 변화를 담지 못했으며 예상치 못한 인연과 사건들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화가 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불안해하며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합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노를 쳤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지만 정작 건강을 잃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아이의 모든 것을 통제하지만 관계만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상대는 더 멀리 달아납니다. 이 모든 것이 도를 거스른 결과입니다. 도를 따른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는 질서. 이것이 도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질서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지 않아도, 조종하지 않아도 세상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듯 우리도 인생에서 벽을 만났을 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쟁취해야 한다고 믿는 것,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계획인가? 도는 당신에게 더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길, 애쓰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길, 붙잡지 않고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미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서서 세상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흐름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무의?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닌가요? 노자의 가장 유명한 개념인 무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지 않음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사에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게으름의 철학적 변명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현실 도피의 가르침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게으름이나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의는 더욱 깨어있고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무의를 오해해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동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땀 흘리지 않으면 성과도 없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의라는 개념이 낯설고 불편한 것입니다. 무의란 억지 없는 행동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농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씨앗 옆에 앉아서 빨리 자라라 하며 줄기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저 때에 맞춰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이 잘 들도록 돌봅니다. 농부는 곡식이 자라게 만들지 않습니다. 곡식은 스스로 자랍니다. 농부는 다만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숙련된 목수의 손을 보십시오. 톱질을 할 때 초보자는 온 힘을 다해 톱을 밀어붙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팔이 아파도 나무는 잘 잘리지 않습니다. 반면 숙련된 목수는 힘을 빼고 톱의 무게와 날의 각도를 이용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톱을 움직이니 적은 힘으로도 매끄럽게 잘립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바위를 깨뜨리겠다는 의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저 중력에 따라 아래로 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흐르다 보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의의 힘입니다. 무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이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를 짓밟거나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둘째,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셋째, 흐름에 맞게 움직입니다. 때를 읽고 상황을 파악하며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려고 애씁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경쟁하고 학교에서는 등수를 다투며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비교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된 것 같아 불안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듭니다.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도 쉬지 못하고 틀렸을 때도 인정하지 못하며 도움이 필요해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몸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일정표를 강행하고 관계는 식어가는데 억지로 붙들려 하며 이미 기회가 지나갔는데도 과거에 매달립니다. 때를 놓쳤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쳐갑니다. 밤낮 없이 달려도 목표는 멀기만 하고 온 힘을 다해 싸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더욱 통제에 불능이 됩니다. 마치 모래를 움켜쥐려는 사람처럼 힘을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밤낮 없이 일하지만 상사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있게 일하는 동료가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학원을 5군데나 보내지만 아이는 공부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오히려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공부하는 아이가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의를 거스른 결과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힘을 빼면 일은 오히려 잘 풀린다. 이것은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이치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저항을 멈추고 억지스러운 노력을 거두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를 설득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논리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더욱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기려 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얻는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답을 찾으려 할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일을 내려놓고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다 보면 문득 해답이 떠오릅니다. 애쓰지 않았는데 답이 왔습니다. 무의는 게으름이 아니라 효율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려 들지 않고 존재 자체로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 필요한 행동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억지스러운 노력입니까? 이기려는 욕심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증명하려는 조급함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흐름을 거스르며 밀어붙이는 일은 없습니까? 무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런 억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듯 당신도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농부가 곡식을 자라게 만들지 않듯 당신도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목수가 나무의 결을 따르듯 당신도 삶의 흐름을 따르십시오. 물이 바위를 뚫듯 당신도 꾸준히 나아가되 힘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려 하지 않아도 이기고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받으며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 억지 없는 행동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논쟁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사람, 싸움에서 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강한 사람은 맞서 싸우고 굽히지 않으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회의실에서는 내 의견이 채택되도록 논리로 상대를 압박하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목소리를 높이며 인터넷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댓글로 설전을 벌입니다. 지면 약해 보일 것 같고 물러서면 무시당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지 않기에 다툼이 없다. 싸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다투지 않음은 겁이 많아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상처가 남는 싸움을 애초에 선택하지 않는 지혜의 태도입니다. 물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쥐려 해도 빠져나가고 막으려 해도 돌아갑니다. 그 어떤 것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단단한 바위를 뚫고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바위와 정면으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물은 흩어져 증발했을 것이고 바위는 그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계곡의 낮은 땅을 보십시오. 낮은 땅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에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싸우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옳고 그름을 가리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순간 다툼이 시작됩니다. 둘째,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승패를 나누려는 마음 자체가 갈등을 만듭니다. 셋째,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할수록 물러서지 못하고 물러서지 못할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다툽니다. 대부분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배우자와 설거지 순서를 놓고 다투고 동료와 업무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부모님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모든 다툼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논쟁에서 이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처받았습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옳다는 것을 증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툼이 다툼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다투면 상대도 경계하고 다음번에는 더 강하게 맞섭니다. 그러면 나도 더 강하게 나가고 다툼은 점점 격해집니다. 결국 무엇이 시작이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지면 안 된다는 생각만으로 싸우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 끝까지 맞서 싸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설령 그 논쟁에서 이겼다 해도 이후의 협력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제시하되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라를 외치며 다투는 부부는 매번 상처만 쌓입니다. 하지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인정할 줄 아는 부부는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갑니다. 한 번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생을 함께할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노자가 말한 다투지 않기에 다툼이 없다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다툼은 한쪽이 시작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쪽이 모두 맞서야 다툼이 됩니다. 한쪽이 물러서면 다툼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이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아도 내 가치를 아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할 때, 부당함에 맞서야 할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싸움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도 내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물어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를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지만 정작 얻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노자는 그 허무함을 알았기에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계곡처럼 낮게,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승부를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롭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존경받고 이기려 하지 않았는데 신뢰받으며 강함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가장 강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가장 강한 태도, 다투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강해지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강인해져라, 흔들리지 마라, 단단하게 버텨라. 강철 같은 의지, 바위 같은 신념, 칼날 같은 예리함이 성공의 덕목이라고 배웁니다. 부드러움은 약함과 같은 말로 여겨지고 약함은 극복해야 할 결점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며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부드럽게 대하면 무시당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면 만만하게 보일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약함이 강함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철학입니다. 노자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역설이자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삶의 진실입니다. 노자는 물을 관찰했습니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습니다. 형태도 없고 잡을 수도 없으며 힘으로 누르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어린아이도 손으로 물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단단한 바위를 깎아냅니다. 협곡을 만들고 동굴을 뚫으며 산의 형태까지 바꿉니다. 어떻게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비밀은 물의 방식에 있습니다. 물은 바위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수려고 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흐를 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굽이굽이 돌아가며 쉼없이 흐릅니다. 단 한 번의 충돌로 바위를 깨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조용히 스며들고 흐르다 보면 어느새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태풍이 불면 단단하고 굵은 나무는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흔들릴 뿐 꺾이지 않습니다. 유연함이 생존의 비결입니다. 거센 바람이 지나간 후 땅에 쓰러진 것은 단단했던 나무이고 여전히 서 있는 것은 부드러웠던 갈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의 몸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반면 죽은 사람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노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움은 생명의 표시이고 단단함은 죽음의 표시라는 것을. 살아있는 것은 모두 부드럽고 죽은 것은 모두 단단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강한 척, 집에서는 완벽한 척, 세상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의 이면에는 피로가 쌓이고 관계는 경직되며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상사에게 강하게 나가면 당장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 관계가 깨집니다.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면 일시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하면 당장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단단함은 깨지기 쉽습니다. 강철도 계속 힘을 받으면 금이 가고 바위도 압력을 받으면 부서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강한 척하면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며 관계가 파탄납니다. 반면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의 의견을 부드럽게 수용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사람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갈등 상황에서 부드럽게 대응하는 사람은 결국 문제를 해결합니다.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연함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적응력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이며 한순간의 승리보다 긴 호흡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물처럼 부드러우면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만 부드러운 사람은 상황에 맞춰 변화합니다. 그래서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부드러움은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한 번의 강한 충격보다 지속적인 부드러운 접근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것도 결국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지금 당신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까? 부드럽게 대하면 무시당할 것 같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십시오. 갈대처럼 바람에 몸을 맡기십시오. 아기처럼 유연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장은 단단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부드러웠던 사람입니다. 바위는 깨지지만 물은 흐릅니다. 단단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진실입니다. 부드러움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이것이 노자가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자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평생을 달립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성공한 삶이란 많이 가진 삶이라고 배워왔습니다. TV 광고는 새로운 제품을 사야 행복해진다고 속삭이고 주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며 우리도 그만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더 벌기 위해, 더 사기 위해, 더 채우기 위해 달립니다. 옷장은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하고 서랍은 쓰지 않는 물건들로 넘칩니다. 집은 점점 커지지만 그 안을 채울 물건들도 함께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더 가지지 못할까봐 초조해하며 남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빈 공간이 느껴집니다. 노자는 이 역설을 꿰뚫어 봤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고 말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지킬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 집을 지키는 일만 걱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을 10채 가진 사람은 10채 모두를 관리해야 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수리해야 할 곳은 없는지 늘 신경 써야 합니다. 더 많이 가졌지만 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 들고 나가기가 조심스럽고 어디 긁히지 않을까 늘 신경 쓰며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불안합니다. 가방 하나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준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체면이 있고 유지해야 할 이미지가 있으며 경쟁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명예를 얻었지만 편안하지 못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물건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되는 전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난하게 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노자가 말한 것은 줄이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며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옷장의 옷 중 실제로 입는 것은 몇 벌입니까? 책장의 책 중 다시 펼쳐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언젠가 쓸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물건을 쌓아두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의례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 에너지만 소진시키는 만남들, 진심이 아닌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채웁니다. 불필요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남들이 가졌다고 갖고 싶어하고 정작 중요하지도 않은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것들을 포기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내려놓지 못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하고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자가 말한 추리는 삶은 결핍의 삶이 아니라 풍요의 삶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냈을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이 넓어집니다. 단지 공간이 넓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넓어집니다. 관리할 것이 줄어들고 걱정할 것이 사라지며 진짜 좋아하는 것들만 남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수십 벌의 옷 중에 고민하는 대신 정말 좋아하는 몇 벌만 있으면 아침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시간이 생깁니다. 의무적인 만남에서 해방되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며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더 큰 위안이 됩니다. 욕심을 줄이면 자유로워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를 줄이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것저것 손대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비로소 깊이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것을 얕게 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깊이 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줄일 수 있습니까? 집에서, 관계에서, 일에서, 마음에서 덜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줄이고 또 줄이면 무의에 이른다. 불필요한 것을 계속 덜어내다 보면 결국 억지로 하는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삶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줄이십시오. 덜 가질수록 더 편해집니다. 비울수록 채워집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줄이는 삶의 지혜이자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회의 시간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 상사의 눈에 띄고 싶어 하고 모임에서는 재치 있는 말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며 세상에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성과를,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씁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욕망을 더욱 부추깁니다. 자기 PR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어필하라. 티 내지 않으면 손해다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드러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돋보이게 포장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스스로 빛나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 보입니다. 자랑할수록 신뢰는 떨어지고 앞서려 할수록 뒤처지며 주목받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노자는 이 역설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앞서려 하면 밀리고 빛나려 하면 사라진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을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달을 사랑합니다.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그리워합니다. 태양은 강렬하게 빛나지만 직접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반면 달은 부드럽게 빛나기에 밤새도록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았지만 더 오래 기억됩니다. 산속의 큰 나무를 보십시오. 가장 높이 자란 나무가 가장 먼저 베어집니다. 목수의 눈에 띄어 건축 자재가 되거나 바람에 쓰러져 땔감이 됩니다. 반면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한 나무는 쓸모없다고 여겨져 베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살며 산의 정령이 됩니다. 돋보이려 하지 않았기에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계곡의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물은 낮은 곳에 모입니다. 스스로를 낮춘 것이 곧 가장 많이 얻는 길이었습니다. 노자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고 진짜 빛나는 것은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으며 진짜 강한 것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했다고 강조하고 모임에서는 내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가족 앞에서조차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알리려 합니다. 회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발언을 해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말합니다. 상사가 주목하기를, 동료들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대부분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심을 먼저 봅니다. 승진을 앞두고는 더욱 심해집니다. 작은 성과도 크게 포장하고 팀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공으로 만들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동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빛나 보이려던 노력이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SNS는 이런 욕망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보이려 애쓰고 행복한 척, 성공한 척, 여유로운 척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뒤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은 점점 잃어갑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성적을, 대학을, 취직을 자랑하며 드러내려 합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동창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부모의 자랑거리로만 존재하게 되고 아이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드러내려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자랑할수록 신뢰는 떨어지고 앞서려 할수록 고립되며 빛나려 할수록 그림자만 짙어집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인정받으려 했지만 오히려 외로워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조용히 제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오래간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라는 뜻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로 보여줄 뿐입니다. 회의 시간에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한번 말할 때는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성과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지만 결과물이 스스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만 조언하며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의 말에 무게를 두며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재산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품위가 느껴지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으며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내면의 단단함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달처럼 은은하게 빛나십시오. 스스로 빛을 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빛으로 충분합니다. 구부러진 나무처럼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베어지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더 큰 가치입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십시오. 높은 곳을 차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결국 모든 것이 당신에게 모입니다. 지금 당신이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무엇을 증명하려 합니까? 그 욕망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랑하려던 말을 삼키고 드러내려던 성과를 조용히 간직하며 앞서려던 발걸음을 늦춰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귀 기울이고 당신이 물러설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며 당신이 빛을 감출수록 더 빛나 보일 것입니다. 억지로 빛나려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빛나고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드러나며 앞서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조용함의 힘입니다.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방법이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드러나는 방법이며 제자리에 조용히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달처럼 구부러진 나무처럼 낮은 물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가족과는 생활 방식을 놓고 다투고 직장 동료와는 업무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친구와는 가치관의 차이로 언쟁을 합니다. 매번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며 상대가 내 뜻대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내 말이 맞잖아. 왜 이해를 못해? 당신이 좀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우리는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상대를 바꾸려 들고 내 방식을 강요하며 논쟁에서 이기려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대화할 때마다 긴장하고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우며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싸우고 오래 알수록 더 멀어지며 사랑했던 사람과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노자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바꾸려 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편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바위에게 비켜라, 내가 지나가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설득하려 애쓰지도 바위의 모양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위를 감싸 돌아갈 뿐입니다. 바위는 바위대로 그곳에 있고 물은 물대로 흘러갑니다. 싸우지 않았지만 둘 다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지나가고 새가 날아가고 바람이 스쳐갑니다. 하늘은 그 어떤 것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구름에게 여기 머물러라고 하지 않고 새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라고 하지 않으며 바람에게 더 세게 불어라, 더 약하게 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항상 넓고 평온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푸르게 우거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는 가을이여 오지 마라. 나는 여름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해마다 아름답게 순환합니다. 노자가 말한 흘려보냄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으며 그저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편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간섭하고 더 많이 바꾸려 들며 더 많이 통제하려 합니다.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말대로 좀 해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배우자의 습관이 말투가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치려 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애쓰고 내 방식에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고 더 반발하며 관계는 점점 경직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에 가야 한다. 저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강요합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자신의 불안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숨막혀하고 부모는 속상해하며 서로 상처만 깊어집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인데 왜 저렇게 하지? 내가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해. 상대를 내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려 하고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바꾸려 들면 갈등만 쌓입니다.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너한테 안 맞아. 그 일은 하지 마, 내 말 들어. 친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조언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문제는 하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 하며 논쟁에서 이기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나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관계는 지쳐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라고. 이것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상대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늦잠을 자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고치려 애쓰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일찍 일어나고 상대는 늦게 일어나면 됩니다.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위가 물을 막고 있어도 물은 돌아가듯 서로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녀가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입니다.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하늘이 구름을 붙잡지 않듯 자녀도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동료가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바꾸려 들지 말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나무가 계절을 거스르지 않듯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십시오.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놓아주십시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상대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이, 습관이, 선택이 나와 다를 때 그것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애쓰지 않으며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상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설득을 멈출 때 오히려 상대가 귀 기울입니다. 당신이 이기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물이 바위를 감싸듯, 하늘이 구름을 내보내듯, 나무가 계절을 받아들이듯 사람도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편한 관계이고 가장 오래가는 관계이며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꾸려 애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설득하려고 지쳐가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기려고 싸우는 논쟁은 어떤 것입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상대를 상대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노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20살 청년에게 노자의 말을 들려주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다투지 말라고요? 그럼 당하고만 살라는 건가요? 흐름에 맡기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덜 가지라고요? 저는 이제 시작인데 벌써 포기하라는 건가요? 젊은 시절의 우리는 노자의 철학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은데 왜 물러서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고 앞서가야 성공하며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노자의 말은 패배자의 변명처럼, 나약한 사람의 자기 위안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것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립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경쟁자를 채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나중에는 편하게 살 거야. 지금은 열심히 해야 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30살, 40살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기려 하고 앞서려 하며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노자의 말은 여전히 현실성 없는 이상론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물러서면 밀린다고, 포기하면 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경쟁에서 이겼지만 동료와의 관계는 깨졌다는 것을,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편안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경쟁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동료를 제치고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치새웠습니까? 동료를 견제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했던 성공입니까? 사업에서 경쟁자를 이긴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치열하게 싸워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보낼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취미생활, 건강.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상대를 설득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당신이 옳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큰 집을 샀고 좋은 차를 샀으며 통장 잔고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것도 많아지고 걱정할 것도 늘어났으며 잃을까봐 불안한 것도 많아졌습니다. 가진 것은 늘었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집니다.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젊은 시절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노자의 말이 갑자기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다투지 말라는 말이 이해됩니다. 평생 싸워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의 승리보다 평생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흐름에 맡기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여봤지만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있고 인연이 있으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덜 가지라는 말이 공감됩니다. 많이 가져봤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살라는 말이 절실합니다. 단단하게 버티려 했지만 결국 부러지는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삶의 모습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노년에 완성되는 철학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고 중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노자의 철학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싸워보고 상처받아보고 실패해보고 잃어보고 후회해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상은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흐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정말 소중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 평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강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드러움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버티는 것보다 흐르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노자의 철학이 나이가 들수록 와닿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삶의 정답을 알려주는 철학이 아니라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이 도달하는 경지를 미리 보여주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달리십시오. 도전하고 경쟁하고 상처받으십시오. 그것도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지치고 힘들 때 노자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이 든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알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였다는 것을, 물러섬이 아니라 성숙이었다는 것을, 패배가 아니라 평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결국 시간이 가르쳐주는 철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삶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덜 싸우고 덜 가지고 더 흐르고 더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면 나태한 사람이 되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면 의욕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애씁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성공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잘 살려고 애쓸수록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며 더 높이 올라갈수록 외로움만 커집니다. 언제쯤이면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끝없는 경주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잘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덜 애쓰고 덜 다투고 덜 상처받으라고 했습니다. 덜 애쓰라는 말은 게으름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노력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말고 적당히 할 줄도 알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살라는 뜻입니다. 덜 다투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싸우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며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덜 상처받으라는 말은 무감각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며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노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삶입니다. 더 큰 집이 없어도, 더 좋은 차가 없어도, 더 높은 지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들판의 풀을 보십시오. 풀은 장미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풀로서 살아갑니다.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며 가을에는 씨를 맺고 겨울에는 땅속에서 쉽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못해도 그저 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더 아름다운 모양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며 때가 되면 비가 되어 내립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구름과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구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도 강물도 새도 모든 자연은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치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 자체로 인생은 충분하다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더 증명하지 않아도,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싸워야 할 때도 있으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노자는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덜 애쓰십시오.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덜 다투십시오. 이기는 것보다 평화로운 것이 더 소중합니다. 덜 상처받으십시오. 세상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의미 있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노자의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삶의 철학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